융합형 인재 그리고 융합형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자명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이 조사만 보아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라 함은 기존의 학문적 관계를 넘어서 통합적이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이과 분리 교육 체계에서는 학생이 문과를 선택하면 문과 과목만을 유의미하게 공부하고 이과를 선택하면 이과 과목만을 유의미하게 학습하며 융합적 사고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교육 개정안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2018년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 교과 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는 교육안으로 2021년 수능부터는 통합 과목을 바탕으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1학년 때는 수학, 과학, 사회도 문이과 구분 없이 다루고 2학년 때 문이과로 분리되어도 문과도 과학탐구 과목을, 이과도 사회탐구 과목을 배우기는 했으나 결국 상대의 과목은 무의미한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령 문과가 과학탐구 과목을 배우더라도 진학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학습하지 않았고 따라서 1학년 때 배운 공통과학도 무의미한 것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통합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실험탐구가 모두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그리고 수능을 쳐야 하는 과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융합적 학습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과의 구성적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의 예시를 들자면 이 교과서들은 각자 나눠져 있었던 사회, 과학 교과를 주제별로 묶은 교과서입니다. 가령 통합과학 교과서의 예시를 들자면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테마 아래에 화학 변화, 생물 다양성 등을 다루면서 기존의 화학과 생명과학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교과서들은 기존의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서가 여러 과목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던 형식이었던 것에 비해서 하나의 빅 아이디어, 즉 큰 주제를 바탕으로 사회 과목 혹은 과학 과목들을 연계하여 통합해낸 교과서입니다. 각 학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과는 문과 과목만, 이과는 이과 과목만을 유의미하게 학습하던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특허 기술 등과 관련한 과학의 논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늘어나는 오늘날 과연 소위 문과 과목만을 유의미하게 공부한 판사가 제대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시고요. 차도측께서 문이과 통합을 하면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프랑스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세분화된 계열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몰랐지만 혹시 그것이 문과와 이과라는 두 가지 구분선이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형 과정과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포함한 국제 성취도 평가의 흐름에 따르면 과학과 수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교과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통합 과학은 지금 이것저것 개발이 되고 일부 학교에서 적용이 되었지만 통합 사회는 아직 개발조차 안 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아직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측께서는 지식의 전문성보다 다양한 지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정책 1회 인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이과 통합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대측 1을 맡은 박종민입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문이과를 통합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학생들이 문이과 지식을 함께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교육 개정안의 취지가 좋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우선 학생들은 수박 겉핥기식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되어 전체 교육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옵니다.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이 되는데 체육과 예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필수 교과 단위가 10단위에서 8단위로 줄어듭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지금의 교과서보다 난이도를 훨씬 낮춘 통합 교과서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 차이가 심화되어 대학 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00명 이상의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답한 학생들이 무려 78%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고등학교에서 문이과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이과 통합교육 과정이 시행되면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전공을 따라가기 힘든 바보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이과 통합은 사교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 개정안은 학생들이 문이과의 교육을 모두 학교에서 이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오히려 개정안에 대비하여 학원에서 심적으로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등 학원에서 통합 교과과정 대비반을 신설하고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능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6과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연 사교육에 도움 없이 모든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대학교 교육 수준의 하향 평준화, 고등학교 교육 수준의 하향 평준화,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지식 저하 및 사교육 조장과 같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는 문이과 통합에 반대합니다. 이상 논문 마치겠습니다. 네, 격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융합적 교육 그리고 융합적 사고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잡아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가학문적으로 그것을 이해해보는 태도도 깊이 있는 이해라던가 아니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융합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이번 문이과 통합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융합적 교육을 문이과 통합으로 바로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습은 다양한 관점에서 또 여러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는 것이 주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대학에 진학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라는 것의 패러다임도 기존에 있던 것에 갇히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다 넓게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는 것도 결국에선 대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선 이런 융합 교육 과정 자체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개정안 자체가 그런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배양시켜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사교육 시장에서 국영수의 높은 난이도 그리고 특히 국영수라는 과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긍정측 이해 유도입니다. 긍정측 두 번째 유형을 맡은 박윤기입니다. 앞서 긍정 1부분에서 서영측께서는 문이과 통합이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문이과 통합은 학생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문 분야들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틀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분 틀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어서 그 틀에 맞지 않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을 경직되게 사용하면 문제와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설사 그런 양쪽의 구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한 분야를 문과나 이과 어느 한쪽으로 구분을 하고 학생을 그 한쪽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다른 쪽과는 격리시키는 경직성입니다. 이는 학생의 관심과 공부의 폭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의 폭 또한 상당히 좁힙니다. 개정안의 주요한 목표는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그 분야가 속한 문과나 이과 어느 한쪽에 속하는 분야들에게만 관심을 갖도록 제약을 가하지 않고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생물학을 함께 공부하고 물리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경제학을 함께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현 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지낸 후 자신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시에 유리하거나 단순히 당장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과목을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성급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상 고등학교 때 문이과를 선택함과 동시에 대학을 진학할 때 학과 선택도 취업도 이미 절반은 결정되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린 결정에 따라 대학 진학 이후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재수나 전과를 고민하게 되는데 다른 쪽의 학문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쉽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고등학교 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계열을 모두 접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진로 선택에 있어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이고 선택을 미루고 싶을 때 비교적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어서 문자 조사하겠습니다. 부처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선택 및 고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공부하는 과목이 늘어난다고 하여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반대로 문과는 문과 과목만 공부하고 이과는 이과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다른 쪽을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아예 다른 쪽을 접해볼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것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이 아닌 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문과와 이과적인 학문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문이과 통합으로 공부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수업까지 더해진다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이과 통합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것은 저는 꼭 이루어져야 어떤 먼 미래에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어쨌든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습량의 증가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 과목의 단위수와 과학 과목의 단위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의 경우는 모든 과목을 배움으로써 학교 설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공통 과목을 동일하게 보지만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에서 문과는 문과 과목, 이과는 이과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2015년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 마지막입니다. 부정 질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정 2를 맡은 황인선입니다. 저는 문이과 통합 반대에 대한 근거로 인적, 제도적 준비의 미흡성과 학생 부담 증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개정안을 2017년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21년도 수능에 반영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먼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융복한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팀 교육의 한국 교육 적용의 한계와 방안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중고등 과학 교사들은 어떤 과학적 원리를 어떤 인문학적 지식과 연결해야 하는지 충분한 고찰이 부족했고 그저 이과도 사회 과목을 배우고 문과도 이과 과목을 배운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자도 가지지 못한 지식들을 학생들은 어느 세월에 전달받고 언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통합교과서입니다. 한국교총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통합교과서는 개발되어 일부 학교에도 도입되었지만 통합사회교과서는 개발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과교과서도 여태까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 학교에서 외면받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이과 통합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학생들이 21년도에 새롭게 응시할 수능시험에서 학업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능은 공교육의 범위 내로 준비해서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고 대학마다 가지각색인 입시 전형 때문에 수능 교과목 이외에 준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이과를 통합하면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 늘어나고 이것은 학생의 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이 문이과 통합교육부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학생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문과 지망 학생들에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부할 양이 많고 소위 타고난 괴물들이 많은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수학에 자신이 없던 문과 지망 학생들이 이런 괴물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생전 처음 보는 과학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사회보다 과학의 학습 부담이 크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 통계 자료에 따른 문과 70%, 이과 30%의 수치가 말해줍니다. 이번 개정안이 진짜 융복한 인재가 목표인지 인문학 지식을 갖춘 이공계생을 기르려는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부정이 인론 마치겠습니다. 네, 교차조사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을 한쪽으로 격리시키는 문제, 즉 문이과를 분리하여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이과 통합을 해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기보다는 똑같이 시험을 치기보다는 그 전에 충분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도 이과와 문과 상관없이 사회를 배우고 과학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문이과 진로를 정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 문이과 통합을 이루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2015년 세종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만 해도 임용고시를 합격했으나 발령 대기자가 250명이나 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통합교과를 이런 발령 대기자를 팀티칭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채용이 되지 않은 교사들은 지금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의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임용이 되지 않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을 아예 접해볼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처음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이과만 파고 문과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통합 사회나 통합 과학과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와 과학의 그 수준의 차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좀 더 수준 있는 공부를 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답만 듣고 그만하겠습니다.